16년 11월 촛불 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방위 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서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이, 팩트체크가 됐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시민들이 군인을, 무장하고 있는 군인을 공격해서 무기를 빼앗아도요. 총을 쏘면 안 돼요. 시민들에게. 탱크를 탈취해도요. 총을 쏘면 안 돼요. 총구를 안으로 돌리면 안 돼요. 군인은. 절대로. 네. 밖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군인의 총은 밖을 향해 있어야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광주에서 벌어졌던 5.18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봐왔어요. 군인이 내부로 총을 들이대서 사람들을 죽이는, 국정원이 외부의 정보를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 사찰을 하면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우린 그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군인들이 총기를 탈취당하게 됐어요. 민간인들에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기를 휘두르면서 저항은 할 수 있어도, 방망이로 시민들을 때릴 수는 있어도, 방패로 찍을 수는 있어도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 발휘할 수 있는 자위권이 있는데 그 자위권이 과도하게 발휘되는 게 총기 발사거든요. 이것은 군 지휘부가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말로 뱉어서 논의를 해도 안 되고 문서로 남겨도 안 돼요.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내국인을 상대로 발포하라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휘부가 자기 스스로 군법을 직접 위반한 거예요. 이게 적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살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전 상황이 아닌 이상 대치 상황에서는 그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멈추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제압하고, 제압이 불가능할 때 하단부를 사격하고, 하단부 사격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멈추지 않으면 이제 상체를 사격해서 사살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교전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총격이 오고 가고 있는 실제 전투 상황이 아닐 때 대치 상황에서 적군과 교전하는 규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국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런 위협, 그리고 제압,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하단부 사격으로 간다는 건 이건 자기 스스로 군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실제로 군인이 사용하는 총은 권총이 아니기 때문에 소총이잖아요. 소총은 이제 총막대기, 쉽게 이야기하면 총신이 굉장히 긴 걸 이제 소총이라고 하는데, 그 소총은 기본적으로 안에서 총알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쏘면 쏠수록 그냥 관통하는 게 아니라 관통력. 단순히 관통해버리는 게 아니라 근육을 파열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리에 총 한 방 빵 맞으면은 그냥 관통해서 지혈하고 꼬매고 하면은 낫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구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소총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권총보다 훨씬 위험하거든요. 살상력도 훨씬 높고. 근데 그런 총기를 가지고 하단부를 사격하라고는 이 원칙을 먼저 내리는 건, 이거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진짜. 일반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K2 소총이 정식 제식 무기예요. K2 소총을 하단부, 발가락이 아닌 허벅지 정도를 겨냥을 할 거라고요. 하단부면. 하단부에 허벅지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허리 아래. 네, 허리 아래. 그러니까 하단부면 보통 맞추기 쉬운 허벅지를 겨냥을 해요. 그러면 발만 생각했어. M16이나 K2 정도 6조 우선 그 총알이 나가는 그 회전력을 갖고 있는 총알이 맞으면은요, 일단 헤집어 놓는 것도 있지만 충격파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요. 날아가겠네. 그래서 허벅지에 총을 맞으면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있는 대동맥, 대퇴부동맥이 네. 끊어집니다. 그러면 금방 사망해요, 사람은요. 과다출혈. 2016년 11월이면 우리가 정말 매주 나갈 때거든요. 그렇죠. 그때 청와대 앞에 가서 네. 떠들 때, 맞아요. 우리 한참 떠들 때 그때였어요. 진짜 새날팀만 딱 해가지고 그 청와대 앞에 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발포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오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건은 있잖아요. 시위대가 총기를 뺐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할 때라고 했는데, 위해를 가할 때라는 게 애매하고, 니네가 위해를 가했어, 총기를 빼앗았어 라고 거짓말을 하고 바로 발포를 시작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말 목소리 하나 가지고 간 거고, 그 기껏 흔들어봤자 풍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시민에게도 총을 겨누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좀 너무 끔찍한 게, 광주민주화 항쟁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볼품없는 무기였었지만 실제로 무장을 했고 그리고 그 무장을 했다는 그 핑계로 살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완벽하게 무장을 아무것도 무장이라고 해봤자 군복 정도 입은 거? 그때 그 유모차 부대 보호한다고 해서 예비군들이 군복 입고 나와서 이제 앞열에서 보호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잖아요. 멋있었죠. 그거 말고는 사실상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이거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그거는 전쟁 상황에서도 그거는 국제법 위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계획과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들은 싸그리 잡아서 진짜 이 무기징역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 죽일 수는 없어. 이것들을 살려놓고 이게 지켜보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까지 짰다는 게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철저한 체증과 불필요한 사상자 발생을 방지하라는 문구까지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병역 추가 파견 방침까지 세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그 개시. 세상에 필요한 사상자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수방사라고 얘기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는요. 좀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싶은데 충정훈련이라는 거를 과거에 받아왔어요. 시위 진압훈련이에요. 충정훈련이라는 거는 정권에 대한 충성이죠. 나라에 대한 충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전두환 시절만 해도 아주 조직적으로 많은 군대가 그 훈련을 받아왔어요. 계엄령을 대비해서. 계엄령을 대비해서 시위대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충정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운동화 차림에 방망이 들고 방패 들고 시민들을 때리고 제압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받아요. 그런데 계엄령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포를 고려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박근혜 하나 최순실 하나 지키자고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생각이었다는 거죠. 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룬 만큼 정권 연장이 될 때까지 촛불은 언제든지 문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다시 들 수도 있습니다. 나경원 씨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베 폐쇄 청원에서 청와대가 답을 했죠. 불법 정보 게시물 비중이 폐쇄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가 일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돼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의 자유를 지금 실드를 쳤는데 2008년에 나경원이가 이야기한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타인 권익이 침해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는 없다. 10년 만에 이게 사상이 바뀌었네요. 나는 그래서 나경원이라는 사람 못 믿는 거예요. 나경원 한 번씩 라디오 인터뷰할 때 상대방이 떠들든 말든 지 말만 계속하는 이런 스킬 있잖아요. 상대방 이야기의 중간에 말을 끼어들었으면 상대방 말을 들어주든지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동시에 각자 자기 말만 할 때 감정의 동요 없이 나긋나긋하게 지 할 말만 꾸준히 끝까지 하는 그런 스킬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나 어떤 정치적 자유 이게 어떤 개념인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나경원 씨를 실물로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네. 뭐 이런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는데 자기 신념이나 사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를 극하게 제한한 건 바로 국가보안법이거든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갔지만 김일성 만세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표현의 자유라고. 네. 근데 그 모든 표현의 자유들을 끌어다가 예를 들면 대동강의 꽃이 예쁘더라. 북한의 맥주가 맛있더라 해도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 같은 것을 시켜서 법적으로 처단하려고 했던 정권이에요. 그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부분에서는 계속 반대해왔던 이분께서 실제로 일베에 폐쇄시키자고 하는 주요 원인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이트에 보면 강간모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인권적인 것들이 너무 행행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일베를 폐쇄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정말 절대적인 뭔가 신성불가침에 하늘로부터 부여된 어떤 기본권의 개념이었다면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왜 그 나치의 흉내만 내도 농담으로라도 해외에서 놀러온 관광객이 장난으로 사진 포즈를 취하는 것만 봐도 바로 체포해 간다는 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표현의 자유라는 근거를 통해서 이게 무한정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피해가 된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베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베를 폐쇄한다기보다 일베를 열어놓고 거기에 올라오는 족족 씨를 말려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맥락을 못 짚고 있는 예. 거지. 내가 누구를 강간하고 싶다. 강간했다. 가끔씩 일베 통해서 나오는 그 검색어들 가끔씩 정말 민망할 정도의 검색어들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사상의 자유. 그게 연결되는 표현의 자유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배달 어플에 어떤 사장님이 자기 고객한테 리뷰에 답글로 이런 걸 남겼대요. 우리 집에서 앞으로 주문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그 리뷰를 남긴 사람의 아이디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아이디였고, 프로필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피자집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만약에 당신 아버지를 두고 옆집 사람이 그렇게 희롱한다면은 좋겠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지 정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굉장히 당신이 우리 고객이라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에서 주문하지 말아달라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그 집이 대박이 났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내가 어떤 아이디를 쓰든 내가 어떤 프로필 사진을 쓰든 표현의 자유만 가지고 나 모든 게 그 허락받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범죄와 비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경원 같이 이게 나경원이 이렇게 지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유대 행사나 가는 인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베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입이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게 단순히 관통해버리는 게 아니라 근육을 파열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리에 총 한 방 빵 맞으면은 그냥 관통해서 지혈하고 꼬매고 하면은 낫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구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소총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권총보다 훨씬 위험하거든요. 살상력도 훨씬 높고. 근데 그런 총기를 가지고 하단부를 사격하라고는 이 원칙을 먼저 내리는 건 이거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진짜 일반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K2 소총이 정식 제식 무기예요. K2 소총을 하단부 발가락이 아닌 허벅지 정도를 겨냥을 할 거라고요. 하단부면. 하단부에 허벅지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허리 아래. 네, 허리 아래. 그러니까 하단부면 보통 맞추기 쉬운 허벅지를 겨냥을 해요. 그러면 발만 생각했어요. M16이나 K2 정도 6조 우선 그 총알이 나가는 그 회전력을 갖고 있는 총알이 맞으면은요. 일단 해집어 놓는 것도 정치 사찰을 하면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우린 그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군인들이 총기를 탈취당하게 됐어요. 민간인들에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기를 휘두르면서 저항은 할 수 있어도 방망이로 시민들을 때릴 수는 있어도 방패로 찍을 수는 있어도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 발휘할 수 있는 자위권이 있는데 그 자위권이 과도하게 발휘되는 게 총기 발사거든요. 이것은 군 지휘부가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말로 뱉어서 논의를 해도 안 되고 문서로 남겨도 안 돼요.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내국인을 상대로 발포하라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휘부가 자기 스스로 군법을 직접 위반한 거예요. 이게 적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살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전 상황이 아닌 이상 대치 상황에서는 그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멈추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16년 11월 촛불 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방위 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서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이 팩트체크가 됐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인 게 시민들이 군인을 무장하고 있는 군인을 공격해서 무기를 빼앗아도요. 총을 쏘면 안 돼요. 시민들에게. 탱크를 탈취해도요. 총을 쏘면 안 돼요. 총구를 안으로 돌리면 안 돼요. 군인은. 절대로. 네. 밖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군인의 총은 밖을 향해 있어야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광주에서 벌어졌던 5.18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봐왔어요. 군인이 내부로 총을 들이대서 사람들을 죽이는 국정원이 외부의 정보를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지만 충격파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요. 날아가겠네. 그래서 허벅지에 총을 맞으면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있는 대동맥,
날려버리고. 대퇴부동맥이 네. 끊어집니다. 그러면 금방 사망해요, 사람은요. 과다출혈. 2016년 11월이면 우리가 정말 매주 나갈 때거든요. 그렇죠. 그때 청와대 앞에 가서 네. 떠들 때, 맞아요. 우리 한참 떠들 때 그때였어요. 진짜 새날팀만 딱 해가지고 그 청와대 돌격대. 앞에 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가 정말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발포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오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건은 있잖아요. 시위대가 총기를 뺐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할 때라고 했는데 위해를 가할 때라는 게 애매하고 니네가 위해를 가했어. 총기를 빼앗았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바로 발포를 시작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말 목소리 하나 가지고 간 거고 그 기껏 흔들어봤자 풍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제압하고 제압이 불가능할 때 하단부를 사격하고 하단부 사격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멈추지 않으면 이제 상체를 사격해서 사살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교전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총격이 오고 가고 있는 실제 전투 상황이 아닐 때 대치 상황에서 적군과 교전하는 규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국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런 위협 그리고 제압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하단부 사격으로 간다는 건 이건 자기 스스로 군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실제로 군인이 사용하는 총은 권총이 아니기 때문에 소총이잖아요. 소총을 이제 총막대기 쉽게 이야기하면 총알. 총신이 굉장히 긴 걸 이제 소총이라고 하는데 그 소총은 기본적으로 안에서 총알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쏘면 쏠수록 그냥 관통하는 게 아니라 관통력.